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나그네입니다. 오늘은 아주 멋진 차량들을 갖고 왔죠.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의 가장 대표적인 세단의 상징 S클래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BMW의 가장 대표적인 세단 7시리즈. 자, 오늘 이제 S클래스랑 7시리즈를 갖고 와봤어요. 자, 이유는 뭐냐? 아무래도 독일 3사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내놓은 플래그십 세단, 여기서 이제 아우디 A8은 왜 없느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A8은 여기 낄 짬이 아니죠. 자, 지금 이제 영상에 나오는 왼쪽에 이제 벤츠 S클래스는 S450 롱바디. 자, 이제 BM7 시리즈, 이 친구는 이제 제가 출퇴근이랑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730 롱바디 디젤 차량이고요. 자, 오늘 이 두 친구들을 가볍게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아마 요 7 시리즈랑 S클래스를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업무용 차를 찾을 때 원래 S클래스를 살라 했었는데, 제가 이제 매물을 고를 당시에는 S클래스 마땅한 차가 없어서 7 시리즈를 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S클래스도 타봤고 7 시리즈도 둘 다 타봤어요. 근데 자동차만 놓고 봤을 때는 7 시리즈가 좀 더 나은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뭐 보여지는 거나 이런 것도 중요시하다 보니까 벤츠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와, S클래스다 라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좀 있죠. 자, 먼저 이제 S클래스 신차가는 1억 8천이고요. 아마 취등록세랑 다 해서 아마 2억 정도 할 거고, BMW 730 롱바디 같은 경우는 신차가가 1억 5천 정도 하고요. 취등록세랑 했을 때는 1억 7천 정도 할 겁니다. 두 모델이 지금 이제 휘발유 모델이랑 디젤 모델이라서 이제 똑같이 비교를 하긴 어렵지만, 오늘은 뭐 재원이 어떻고 막 이런 거는 사실 뭐 전문 유튜버들이 많이 하시니까, 내가 만약에 중고차로 이 차를 구매한다 했을 때 S클래스랑 7 시리즈를 비교를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제 중고차로 이제 이런 대형 세단을 보시는 분들은. 근데 또 이제 매매상 같은 데 가면은 차를 막 쉽게 막 이것저것 만져보고 이렇게 막 두 차 갖다 놓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비자의 눈으로 한번 S클래스는 어떤 게 장점 단점인 것 같고, 이제 BMW 같은 경우는 뭐가 장단점인지 한번 가볍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BMW를 구매할 당시에는 이 완전 최신형 페리 버전이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G11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페이스리프트가 됐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앞에 있는 벤츠 S클래스 같은 경우는 W222에서 가장 마지막 모델입니다. 두 차량 모두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두 차량 다 롱바디다 보니까 차 전장이 되게 길어요. 사실 이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 마크가 한 500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 싶고, 지금 현 시점에서 중고차 시세 같은 경우는 S클래스는 이제 뭐 1세대 222 이제 초기형 신형 개조 해놓은 디젤들이 한 6천만원 정도 형성돼 있고, 지금 보시는 이제 이 휘발유 모델 같은 경우는 한 9천만원에서 1억 정도 지금 시세가 형성돼 있고요. 7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쓸만한 거 살려면 한 5, 6천만원 정도 하고, 싼 차는 4천 초중반도 있고요. 같은 플래그십 세단인데 지금 신차 출고 가격에서 차이가 좀 있었지만, 중고 시세로 봤을 때는 BM이 감가가 더 세요. S클래스 같은 경우는 감가 방어가 좀 되게 잘 되는 편이에요. 저도 작년에 이제 W222 S500을 63A 엔주룩을 개조해서 한번 탔었었는데,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소유할 때 타보면서 느낀 게, 확실히 하차감은 BM보다 S클래스가 좀 더 센 편이고요. G바디 BMW의 좀 가장 단점 아닌 단점은 뭐냐면, 일단 차가 조금 싸 보입니다. 그 싸 보인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제 패밀리룩으로 나와서 이제 이 G바디 3 시리즈, 5 시리즈, 7 시리즈가 다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3 시리즈는 작다 보니까 크게 비교 대상은 아닌데, 5 시리즈랑 7 시리즈는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는 차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똑같은 그냥 BMW구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S클래스 역시도 이제 E클래스랑 뭔가 조금 모르게 이제 비슷하게 나오기는 했는데, S 같은 경우는 확실히 딱 봤을 때 와, 뭔가 좀 이렇게 되게 비싸 보이긴 합니다. 자, 이제 실내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BMW 실내부터 한번 볼게요. 이 제 730 롱바디 같은 경우는 이제 실내는 브라운 시트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롱바디라서 레그룸이 엄청 넓죠. 확실히 이제 뒤에 타는 분들을 위한 차다 보니까 이제 뒷좌석이 정말 편하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니터로 해서 뭐 앞에 인터페이스도 조정할 수 있고, 뭐 시트 기능이나 뭐 안마 시트 이런 것들도 다 있고요. 저도 이제 가끔 대리 불렀을 때 뒤에 타고 가는데, 확실히 뭔가 뒤에 타면은 굉장히 안정감이 좀 센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7 시리즈 실내 앞좌석의 이제 모습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5 시리즈랑 너무 똑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BMW를 정말 좋아했었어 갖고, 이제 F바디도 그리고 G바디도 E바디도 3 시리즈, 5 시리즈, 7 시리즈를 다 3개 다 타봤는데, F바디까지는 사실 막 와, 차가 좋다라고 하는 거를 못 느꼈었는데, G바디 때는 뭔가 모르게 좀 인터페이스나 이런 아이드라이브도 굉장히 좀 세련됐고, 이제 공조기 부분들도 다 터치로 들어가고요. 이런 세심한 포인트들을 좀 신형화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게 티가 좀 많이 나요.
이제 계기판 같은 경우도 이제 디지털 계기판으로 들어가 있고요. 블로그 복원 카드나 이런 걸 열심히 고치는데 제 차 같은 경우 이렇게 고장나도 귀찮아서 안 고칩니다. TPMS 이제 컨트롤러가 고장나 있어서 이제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데 뭐 주행이나 기능에 뭐 이상이 없어서 그냥 귀찮아서 타고 있고요. 또 신형 이제 G바디 BMW 탔을 때 가장 이제 신기했던 건 뭐냐면 이 오디오 있잖아요. 이게 모션 인식을 해요. 요렇게 V자로 찍으면 이제 다음 곡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손가락으로 돌리면 사운드. 처음에 이 기능 보고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사보고 싶어서 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제 볼륨이나 뭐 다음 곡 이런 모션 인터페이스를 조정할 수 있고, 아이드라이브나 뭐 기어봉 같은 경우 뭐 사골이죠. 뭐 이바디 제일 끝물부터 해서 늘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제 BMW의 조그 다이얼과 이제 전자식 기어봉이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를 한 마세라티를 같이 1+1으로 드립니다. 이제 실내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브라운 시트로 들어가는데 가운데 퀄팅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많이 줘서 뭔가 조금 밋밋하지 않게 이쁘게 잘 만들었고요. G바디 BMW 이렇게 카본 코어, 이제 여기가 다 카본 재질인가봐요. 트렁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납 공간이 넓은데 저는 막 차에 이것저것 넣고 다니질 않아서 막 이렇게 좁아서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어요. G바디로 넘어오면서 이제 테일램프가 면발광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이제 부분 이제 크롬 포인트를 줘서 디자인을 좀 심심하지 않게 만든 것 같아요. 너무 막 투박한 세단 같은 느낌은 많이 줄었죠. 자, 그 다음은 이제 S클래스의 실내를 한번 볼 건데, 사실 실내는 S클래스가 너무 압도적으로 예뻐서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7시리즈랑 S클래스 만약에 구매 고민을 하다가 이 실내를 딱 보면은 S클래스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이 차량도 마찬가지 롱바디이기 때문에 이제 뒷좌석 레그룸이 굉장히 넓은 편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 형차인데 이제 사랑스러운 애기들을 태우고 다니다 보니까 카시트 때문에 가운데 이제 이런 인터페이스 조정하는 버튼들은 좀 안으로 들어가 있고, 이제 뭐 후속 모니터나 뭐 뒷자리 레그룸 사이즈 그리고 박스 사이즈는 얼추 7 시리즈랑 막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S가 좀 더 동그랗게 빠져서 뒤에 탔을 때 천장 높이가 조금 더 넓은 것 같고, 근데 이게 확실히 S클래스가 실내가 멋있긴 하네. 일단은 계기판 먼저가 좀 확실히 고급지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아마 이 전세대 S클래스 보셨던 분들은 계기판이 다르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이 전세대는 계기판이 이제 디지털 계기판이긴 한데 요 모양이 아니에요. 신형만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멋있는 계기판을 나오고,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 이제 페리전이랑 좀 비슷해요. BM에서 봤을 때는 버튼 같은 게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벤츠는 진짜 딱 필요하게 이제 간결하게 딱 필요한 것들만 딱 넣어놨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E클래스도 똑같고 C클래스도 똑같아요. 벤츠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어봉이 이쪽에 없고 이제 핸들 기어봉, 이제 E클래스, C클래스, S클래스 3개 다 핸들 기어봉으로 나와서 옛날에 그 카렌스 이런 것처럼 이제 브레이크 밟고 요 핸들 기어로 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에 보시면 요 부분은 이제 터치예요. 터치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 뭐 다음 재생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만질 수가 있고, 이 홈 버튼 누르면 이제 메뉴 나오고요. 뭐 차 기능들로만 봤을 때는 BMW가 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 벤츠 같은 경우는 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딱 간략하게 필요한 것만 딱 들어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이제 S500 탈 때 조금 단점 아닌 단점으로 느꼈던 건 뭐냐면 실내 수납 공간이 굉장히 적어요. 앞에 이렇게 딱 컵홀더 2개 있고 마땅히 이렇게 막 뭐를 짐을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런 소도구를 놓을 만한 장소가 많이 없어요. 대부분 이제 S클래스 타시는 분들은 여기다 이제 많이 올려놓긴 하는데 자꾸만 운전하면 떨어집니다. 이제 뭐 부메스터 사운드랑 이제 뭐 공조기 앰비언트 이런 거는 이제 S클래스나 E클래스 사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들 하는 뭐 튜닝 다이죠. 핸들 같은 경우도 이제 페이스리프트 전 거는 뭔가 순정 핸들이 조금 못생겨서 신형 핸들로 개조를 많이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후기형이라서 핸들도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잘 나왔죠. 사실 뭐 7시리즈랑 S클래스가 막 트렁크가 좁아서 걱정할 건 없죠. E클래스나 C클래스들은 이제 트렁크를 가끔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S클래스랑 7시리즈는 둘 다 트렁크 넓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주행 성향을 조금만 이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뭐 페스카TV 영상 찍을 때도 주행에 대해서 이제 리뷰에 담지 못하는 건 뭐냐면,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막 뭐 좋은 차를 타고 멋진 차를 타면서 막 주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려도 촬영으로 인한 차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거를 느끼기에는 뭐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영상으로 이렇게 막 보여드리고 막 이렇게 말 설명드려도 이게 100% 공감하기가 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주행 리뷰 영상 같은 경우는 뭐 전문 유튜버님들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하는 리뷰 같은 경우는 이제 7시리즈랑 S클래스 중고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찍는 건데, 먼저 이제 S클래스를 제가 이제 잠깐 타고 나왔어요. 이게 저희 형이 굉장히 아끼는 차인데 차 잘 안 주는 사람인데 제가 하도 쪼르니까 이제 주네요. 이제 S클래스랑 7시리즈 둘 다 이제 대형 플래그십 세단이다 보니까 승차감이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말을 할 차는 아닌 것 같고요.
S클래스도 그렇고 7시리즈도 그렇고 둘 다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승차감은 되게 부드러운 편이에요. 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차 노면이나 이런 걸 다 읽어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제 뭐 그때그때 맞게 이제 가장 편안한 승차감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이제 가장 확실하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S클래스랑 7시리즈랑 둘 다 주행감이 되게 편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뭐냐, 이제 이 두 차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벤츠랑 BMW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야 이거는 우리의 끝판왕이야 라고 만든 차들이잖아요, 세단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두 차를 다 타봤으니까 느끼는 거는 뭐냐면 S클래스를 탔을 때는 진짜 벤츠의 뭐 기술력, 장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좀 주행 감각이 좀 느껴지고, 이제 7시리즈를 타면은 와 그래 이게 BMW지 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거기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차이가 뭐냐, 이제 벤츠는 저도 6대인가 7대를 지금까지 탔었는데 벤츠 같은 경우는 주행이 뭔가 좀 지루합니다. 지루하다라는 게 이제 나쁜 지루함이 아니고, 벤츠는 진짜 뭐랄까 뭐 프리미엄 고급스럽다 이런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주행 성능을 많이 좀 굉장히 소프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벤츠 같은 경우는 어떤 운전 상황에서도 차가 막 뭐가 이렇게 되게 막 하드하거나 소프트하거나 한쪽으로 절대 쏠리지가 않아요. 벤츠는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그냥 알아서 물을 넣어가듯이, 이것도 아무래도 S클래스다 보니까 더 그렇게 부드러운 것도 있겠죠. 벤츠의 성향 자체를 가장 진짜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모든 걸 다 담아 놓은 게 S클래스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마 S클래스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와 씨 이거 진짜 그냥 타는 순간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내 신분이 업그레이드 된 기분이야, 벤츠를 타면. 거기에 S클래스잖아. 그러면 아 나는 부자다, 나는 CEO다 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S클래스는 저도 뭐 탈 때마다 느끼지만 이제 주행을 할 때 사실 너무 심심해서 야 이렇게 재미없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벤츠의 S클래스의 승차감 그리고 S클래스의 이제 주행 감각은 굉장히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 편한 주행 성능을 나타냅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뭐 이 차가 느리냐? 절대 느리지도 않아요. S클래스는 또 S클래스잖아요. 편안함은 정말 극대화를 시키면서 달릴 때는 또 달려야 되는 그런 퍼포먼스까지 다 갖추고 있어요. 뭐 핸들링이나 브레이킹 그리고 악셀링 모두 이제 하나 부족함 없이 나타내주는 이제 벤츠 S클래스고요. 자 그러면 이제 BMW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BMW로 넘어왔고요. 이제 벤츠 같은 경우는 시트 포지션이 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 있다라고 좀 느껴진다라고 하면, 이제 BMW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막 이렇게 막 폭 이렇게 안겨 있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트 같은 경우는 S클래스가 진짜 훨씬 진짜 완전 비교될 정도로 S클래스가 되게 푹신푹신하고요. 이제 BM 시트 같은 경우는 뭔가 조금 이제 딱딱한 느낌이 살짝은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전에 S클래스 탈 때 말씀드린 대로 S도 그렇고 7도 그렇고 이제 BM과 벤츠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세단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이 브랜드에서 가장 낼 수 있는 최고의 이제 뭐 자기네들의 이제 기술력을 다 때려 넣은 것 같은데, BM은 제가 이제 아까 벤츠 말씀할 때는 굉장히 지루하다 했잖아요. 이제 BM 같은 경우는 어떤 모델을 타도 운전이 다 기본 평타 이상으로는 좀 스포츠한 느낌이 어느 정도는 묻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BMW 완전 좀 빠돌이 시절이 있었어 갖고 BMW 246부터 시작해서 한 10대 넘게 탄 것 같거든요, BM은. 근데 BM은 모든 차들이 다 이렇게 탔을 때 주행 감각이 굉장히 좀 스포츠한 느낌이 묻어 있어요. 이제 320D, 520D, 뭐 730D, 730i 뭐 이런 거 할 거 없이 S클래스는 완전 막 편하게 가는 막 이런 유자적하게 가는 느낌이라면, 이제 BM 같은 경우는 야 나 편한데 너네들이 달려도 돼 라는 느낌으로 해서 악셀링 반응도 S클래스보다 좀 훨씬 더 빠른 편이고, 그리고 핸들 이 서스펜션이랑 조향 성능이 되게 좀 뭐랄까 야무져요. 그러니까 BMW 타신 분들은 벤츠 타면은 처음에 적응이 안 되고, 이제 벤츠 타신 분들은 BM 타면 처음에 적응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둘의 성향이 너무 상극이라서, 벤츠 같은 경우는 이제 편안함 그리고 이제 오너의 품격을 막 높여주기 위한 이런 것들에 좀 치중을 한다면, 이제 BMW 같은 경우 이제 편안함도 편안함이지만 오너의 어느 정도의 좀 운전 재미나 이런 거를 좀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게 좀 운전에 느껴져요, 굉장히 많이. 730 롱바디 같은 경우 이제 디젤이고 거의 2톤 가까이 나가는 차인데, 얘네들은 진짜 고속도로에서 뭐 스포츠 모드 놓고 쏘면은 와 대형 세단 이렇게 잘 나간다고 싶을 정도로 진짜 야무지게 나가요. 어지간한 휘발유랑 달려도 안 지고. 그리고 또 가장 큰 장점 아닌 장점은 왼쪽 주유 계기판에 이제 남은 주행거리 보이시죠?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세단인데 이제 디젤 만땅 넣으면은 한 1100km, 1200km 타요. 제 운전 기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큰 플래그십 세단에서 이렇게 연비까지 갖추고 있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제 7 시리즈랑 S 클래스를 다 타본 사람으로서 운전이나 이런 옵션, 기능 이런 것들은 BMW가 훨씬 저는 낫다고 봐요. 이거는 절대로 뭐 BMW를 좋아해서 아닙니다. 제가 두 개 다 정말 딱 리얼하게 타보고 내돈내산으로 타보고 나서 느낀 거기 때문에 신빙성은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마 이 중고차를 보시는 분들이 시운전하러 갔을 때 대번에 느껴질 거예요. S클래스보다 BMW 7 시리즈가 훨씬 재밌습니다. 그리고 뭐 옵션이나 이런 거는 사실 둘 다 뭐 플래그십 세단이라서 뭐 이렇게 뭐 이 차는 어떤 옵션이 들어가 있고 이 차는 어떤 옵션이 없고 이런 게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부분적인 이제 뭐 고급 세단에 들어가는 옵션들은 7 시리즈나 S 클래스나 둘 다 있다고 보시면 돼 갖고, 그래서 제가 뭐 이건 옵션 이런데 저런데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S 클래스와 7 시리즈를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이 영상에 보시는 분들이 그럼 뭐가 더 좋다는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수준이에요. 장단점을 제가 확실하게 꼽아드리자면은 S클래스의 장점은 확실히 뭔가 있어 보인다. 그냥 S클래스라는 것 자체로 이 친구는 딱히 뭔가 이렇게 뭐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S클래스는 S클래스다. 그냥 이걸로 딱 종결입니다. 궁극의 세단. 이 둘이 비교했을 때 S클래스가 뭐 7 시리즈보다 딸리는 건 뭐냐? 손가락으로 소리를 못 줄인다. 이거 정도 있고요. 확실히 벤츠가 좋긴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7 시리즈의 최고 장점은 뭐냐? 싸다. 가격이 싸다. 뭐 중고로 어지간한 거 살라 해도 한 5,500 정도가 딱 그냥 평균 구매 적정 가격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감가 맞을 만큼 맞은 애를 사야 내가 이제 나중에 되팔았을 때 손해가 많이 없으니까. 7 시리즈의 또 다른 장점, 손가락으로 음악 조정이 가능하다. 7 시리즈의 가장 단점은 뭐냐? 5 시리즈랑 너무 똑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뭐 벤츠나 BMW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막 만들어 놓는 이 진짜 멋진 차들을 가지고 제가 막 이건 이래요 저건 이래요 할 짬밥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느 분이 와서 이 차를 뭐 까라 해도 신차가가 뭐 거의 2억 가까이 하는 친구들인데 뭐 깔 게 있겠습니까? 이제 마세라티 같은 애들은 이제 신차가 1억 넘는데도 까이긴 하는데, 이렇게 뭐 벤츠 S클래스나 BM 7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만 놓고 봤을 때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또 벤츠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제 생각인데 모든 브랜드의 세단의 좀 이제 기준점인 것 같아요. S클래스를 시작으로 다 모든 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S클래스 살 걸 그랬나 싶은 생각이 좀 있네요. 확실히 좀 BM이 뭔가 좀 없어 보이긴 한다 옆에 있으니까. 자, 오늘 이렇게 벤츠의 가장 메인 모델 S클래스랑 BMW 7 시리즈 간단히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영상으로 이렇게 담는 것보다 텍스트로 이렇게 치는 게 더 자연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이렇게 영상 보시다가 뭐 S클래스나 이제 7 시리즈 같은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그리고 여러분 S클래스 보시는 분들은 절대 숏바디 사지 마세요. 숏바디 사는 순간 이제 큰일 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